그 유명한 RSA 알고리즘을 설명드릴 차례인데, RSA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한 가지 수학을 또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산대수 설명하면서 군 얘기를 했었어요. 군. 그래서 뭐 이런 1, 2, 3, 4, 5, 6 이런 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 모두 7이라는 연산에 의해서 닫혀 있고 여건이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페르마,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페르마가 찾아낸 사실은 어떤 수가 있을 때 P-1로 거듭 제곱을 하면 P가 소수일 때 얘는 1과 합동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의 육승도 1이고 2의 육승도 1이고 3의 육승도 1이고 4의 육승도 1이고 5의 육승도 1이고 6의 육승도 1이 돼요. 이게 페르마의 작은 정리입니다. 어떤 수를 소수 있을 때, 소수 P가 있을 때 A를 P-1승을 하면 1이 된다. 그 동네에서는, 모두 P에서는. 그래서 얘는 근데 언제일 때만 성립하냐면 모두 P가 소수일 때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거는 소수일 때만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인 수일 때도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이런 수가 있나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오일러 파이 n이라 그럽니다. 모드 n. 그래서 요게 이제 페르마의 정리이고, 페르마의 정리는 이 법이 소수일 때만 성립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이 n이 꼭 소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일 필요가 없고, 이 n은 단 여기서 a와 n은 GCD a와는 1이어야 돼요. GCD a는 1이어야 된다. 즉 a와 n은 우리가 이럴 때에는 서로소라 그래요. 서로 프라임, 코프라임. 얘에 대해서 서로 공통된 약수가 없는 애들. 그리고 이 파이 n은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n을 주어줬을 때. 이 파이 n은 뭐냐면 n보다 작은 수들 중에 n과 서로소인 애들. 서로소인 수의 개수예요. 서로소인 개수예요. 그럼 n이 p다. 소수다. 그러면 p보다 작은 애 중 p와 서로소인 애들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어요? p-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p가 되면 파이 p는 얼마? p-1이에요. p-1. 그런데 얘가 이제 p가 아니라 예를 들면 모두 15다. 그러면 14는 아니고 여기 뭐가 되면 파이 15면 항상 1이 돼요.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5는 3 곱하기 5잖아요. 3 곱하기 5. 서로 소인 수이고.
그러면 얘는 파이 3, 파이 5가 돼요. 파이 15는 파이 3 곱하기 파이 5가 된다. 얘는 소수죠, 둘 다. 그럼 파이 3은 얼마? 얼마야? 파이 p는 p-1이에요. 그럼 얘는 2, 얘는 4. 그러면 8이 돼요. 8이 돼요. 그 얘기는 7의 8승은 법 15에서 1이 돼요. 7. 또 뭐가 될까? 서로 소인 거. 2. 8의 8승도 되겠네. 2의 8승도 1이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일러 정리라고 그래요. 오일러 정리. 그러니까 페르마의 정리를 일반적인 수로 확산하는 거예요. 파이 m. 파이 m. 이제 요게 필요해서 RSA 설명할 때 필요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n과 서로 소인 a예요. a가 서로 소인 a인데 걔를 파이 n승 하면 법 n에서 그 값은 뭐랑 똑같냐? 1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이 된다는 겁니다. 1. 그래서 요거를 오일러 정리라고 그래요. 오일러 정리라고 그러고 요 수를 오일러 토션 넘버 뭐 그래요. 하여튼 오일러 토션 넘버. 그래서 저 수학을 기억한 상태에서 RSA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A는 리베스트, 샤미르, 알드만이라는 세 사람이 MIT에 있을 때 77년도에 개발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RSA를 개발한 공로로 2002년도에 ACM 튜링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노벨상은 없고, 그러면 우리 컴퓨터 분야에서 노벨상은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튜링 어워드. ACM이라는 학회에서 주는 튜링 어워드입니다. 매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해요. 뭐 그 업적이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을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다 튜링 어워드를 수상해 줍니다. 리베스트는 아직 MIT에서 그 당시는 교수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교수로 있고요. 나머지 분들도 활동하나 안 하나 모르겠네. 하여튼 되게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암호 기술에서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샤미르는 이스라엘 쪽에서 교수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RSA 알고리즘은 요 세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들의 앞자를 따서 RSA라고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 알고리즘은 인수분해 문제의 어려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공개키 그 공인인증서에서 쓰는 그 공개키들이 RSA 공개키예요. RSA 공개키 개인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키를 만들어내냐 하면은 두 개의 소수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P와 Q. P와 Q를 선택하는데 같은 크기 정도, 유사 크기 정도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거의 곱이 원하는 n의 크기가 되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럼 n이 1024를 원한다. 그럼 P와 Q는 512비트 정도의 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2048을 많이 쓰니까
P와 Q는 1024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잠깐 얘기를 또 새끼로 빠져서 1024비트인 소수를 어떻게 만드냐? 소수를 어떻게 만드냐? 뭐 소수를 만드는 결정적인 알고리즘도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결정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어떤 함수에 넣으면 뚜룩 해가지고 소수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24비트 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024비트 수라는 거는 맨 앞에가 1이에요. 언사인드 개념을 썼을 때 얘가 1024비트다. 그러면 맨 앞에 1을 넣어요. 1을 안 넣으면 얘가 0이 넣으면 여기 랜덤하면 0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크기의 수가 1024부터 되게 작은 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12비트 수, 1024비트 수를 원하면은 맨 앞에 값을 1로 만듭니다. 1로. 그리고 소수를 원하니까 맨 아래 비트는 뭐가 돼야 돼? 소수면 맨 아래 비트가 1이 돼야 되죠. 1.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왜? 짝수 중에 소수는 뭐만 있어요? 2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홀수예요. 그래서 내가 1024비트 소수를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거를 1, 요거를 1로 세팅해 놓고 얘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랜덤하게 생성한 다음에 얘를 is prime 이라는 수에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얘가 true로 주면 얘 소수다. 그럼 그걸 쓰고 false다. 그럼 다시 해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is prime. 그래서 prime을 하는데 이 테스트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냐 소수인지를 그거를 또 여기에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데 보면 빅 인테저 보면 is probably prime 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1024 이렇게 주면 1024비트 소수를 만들어줘요.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뭐죠? 확률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몇 퍼센트가 소수가 돼야 되는 걸 원하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어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결정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니까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 수학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소수 두 개를 같은 크기, 유사 크기의 소수를 선택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n을 계산합니다. n equal pq를 계산해요. 그러면 이 n이라는 수를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 사람 보고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인수분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크기면은.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 내에 못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도 어렵고. 잠깐 새끼로 빠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n이 별로 크지 않은 n이에요. 이 n이 소수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 있어요? 아는 알고리즘? 네? 갑자기 늦게 오더니 엄한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데 보면
소수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 소수는 우리가 약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무식한 방법이 1부터 n-1까지로 다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식한 방법이고요. 1에서 n-까지 안 나누고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디까지 검사해 보면 돼? 네? 2분의 n? 어디까지 해보면 되냐면은 루트 n까지 해보면 돼요. 루트 n까지. 루트 n까지 했는데도 나눠진 수가 없어. 그럼 n은 뭐야? 소수야. 소수예요. 1부터 n. 왜 그러냐? n이 합성수면 이 구성하는 이 값 중에 하나는 ab다 라고 치면 합성수예요. 그럼 뭐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더 쪼개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a와 b는 루트 n보다 둘 중에 하나는 작아야 돼요. 만약 둘 다 루트 n보다 크다. 어떻게 돼? 모순이 되죠. 얘도 루트 n보다 크고 얘도 루트 n보다 크면 곱하면 n보다 커져.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곱해서 n이 되려면 이 중에 하나는 루트 n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대회 또는 프로그램 대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별로 큰 범위의 수가 아닌데 소수인지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1부터 루트 n까지로 나눠봐도 돼요. 이름 필요 없고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좀 더 내가 딴소리 자꾸 많이 좀 더 일반적인 수면 제일 먼저 2, 3, 5, 7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는 요걸로 나눠줘요. 그럼 제끼고 그 다음부터 이 뒤로 검사를 해봐요. 2, 3, 5, 7로 안 나눠줬다? 그러면 얘 소수일지도 모르겠다 가정하고 거꾸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니면 뭐 좀 더 지나가서 해보든가 해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개념도 이게 합성수면은 많은 합성수는 2, 3, 5, 7로 나눠진다.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n을 계산하면 이 n은 인수분해하기가 어렵다. 루트 n로만 쪼개도 루트 n이 되면 1024면 1024비트면은 2에 512비트니까 엄청 큰 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수로 해봐서는.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한 무슨 시브? 여러 가지 아주 효과적인 인수분해 알고리즘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으로 계산해봐도 그 알고리즘은 다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이에요. 폴리노멀 타임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타임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n이 n으로부터 pq를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걸 의존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지만 만든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 뭔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얘는 거꾸로 계산을 한 거예요. pq를 만든 다음에 n을 계산했어요. 그렇지 않고 얘가 n을 그냥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사람도 pq를 못 구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파이 n을 오일러 파이 n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뭘 알고 있어요? n의 인수분해를 알고 있어요. n의 인수분해 알고 있으면 파이 n은 이렇게 돼요. 아까 파이 15는 뭐에 같아요? 5, 3 하고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 다음에 파이 n보다 작으면서 파이 n과 서로 소인 2를 랜덤으로 선택을 합니다. 2를 랜덤으로. 임의로 선택하는데 임의로 선택을 안 하고 3이나 6, 5, 5, 3, 7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요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랜덤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마음인데
이렇게 왜 선택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E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는 결정적으로 계산하게 돼요. E와 D를 곱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즉 E와 D는 파이 n에서 서로 역원 관계해야 돼요. 서로 역원. 요 법 계산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1, 2, 3, 4, 5, 6이 있다. 그럼 2 곱하기 4는 1이에요. 모두 7에서. 그래서 2와 4는 서로 역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원을 계산합니다. 얘는 랜덤으로 또는 이런 값으로 계산을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D는 얘와 서로소인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ND, 요 쌍이 NE가 공개키, ND가 개인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D라고 쓰는 이유는 공개키 갖고 보통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풀죠. 비밀성을 제공하고 싶다. 그럼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줘요. 그럼 그걸 풀 수 있는 건 그것에 대응되는 개인키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런 개념으로 개인키, 공개키를 E, 개인키를 D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키가 N2예요. 그러면 N2는 누구한테나 다 줘요. 그러면 이게 있어도 D를 계산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계산할 수 있을까? N으로부터 뭘 알면 D를 계산할 수 있을까? 파이 N을 계산할 수 있으면 D를 계산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근데 파이 N을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N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돼요. N의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파이 N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N을 이렇게 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N을 인수분해하려면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D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누구한테나 다 주더라도 개인키는, 대응된 개인키는 구할 수 없어요. 그럼 만든 사람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꾸로 이런 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어떻게 암호하냐? 메시지는 M을 이승해요. 근데 이 M이라는 걸 이승하려고 그러면 M보다는 작아야 돼요. M보다는 작아야 돼요. M보다는. 만약에 내가 공개키로 암호하는데 N이 지금이 안전한 게 2048비트예요. 그럼 M이 2048비트보다 큰 데이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암호할 수 없어요. 얘도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각각을 암호화해야 돼요. 근데 이때는 뭐 특별한 암호화 모드 쓰지 않고 그냥 22 모드로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복호화는 어떻게 하냐? C는 M의 2승이에요. 그럼 C에다가 D승을 해요. D승을 하면 M의 2승에 D승한 거니까 M의 2D승이 돼요. M의 2D승이 되면 이 D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파이 N에서 서로 역원관계예요. 1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K라는 값 곱하기 파이 N 더하기 1입니다. 왜? 이 D는 파이 N에서 파이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1이에요. 1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값은 뭐가 될까? 법 N에서. 오일러 파이 N은 뭐가 돼요? 어디 갔어? 지웠나? 파이 N.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소인 N은
파이 n승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럼 얘 없어지고 남는 건 m만 남아요. 물론 m이 n과 서로소가 아니면은 요게 성립은 안 해요. 성립은 안 하지만 m이 서로소가 아니어도 이게 돼요. 되긴 돼요. 그렇지만 원리는 m이 n과 서로소예요. m과 서로소가 아닌 경우는 뭐가 있을까? p의 배수, q의 배수. 그렇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있는데 이런 애들도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애들은 이 오일러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m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어떤 값을 이승한다. 랜덤한 값이라고 하면 m을 요 두 개 값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다. 2가. 그러면 이 계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런데 여기서도 m에 33승을 한다. m에 33승을 한다. 이런 것도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 같은데 나올 수 있어요. m에 33승을 한다. 근데 m에 33승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m을 32번 곱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식하게 하면 m 곱하기 2 해서 이만큼을 곱해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m 곱하기 m을 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야? m의 2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m의 2승 곱하기 m의 2승을 해요. 그러면 얼마가 돼? 4승. m의 4승 곱하기 m의 4승을 하면 m의 8승. 그렇죠? m의 8승 곱하기 m의 8승은 m의 16승. m의 16승 곱하기 m의 16승은 m의 32승이에요. m 곱하기 m의 32승은 m의 33승이 됩니다. 그럼 몇 번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번이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승이라고 해서 32번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하면 돼요. 요거를 square and multiply 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square and multiply.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걸 계산할 때 저 방법을 써요. square and multiply 방법을 써요. 쓰더라도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대수로 암호하고 막 XOR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RSA는 이렇게 되겠고, 이게 보시면은 또 거꾸로도 되는 거예요. m의 d승을 하면 뭐가 나오고, 걔를 2승하면 다시 m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SA는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 있고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A는 양방향이라기보다는 개인 키로도 암호하고 공개 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3을 쓰는 이유는 뭘까? 3을 쓰는 이유는 3은 매우 작죠. m의 3승 계산하면 금방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빠르게 계산할 때 3을 써요. 근데 3에 대응되는 개인 키는 간단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m의 2승, C를 계산할 때는 효과적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떤 수냐면 2의 16승 더하기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가 되면은 아까 저 스퀘어 멀티플라이를 이용하면은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수예요. 그래서 요 수나 요 수를 많이 쓰긴 합니다.
공개키로. 그래서 여러분의 공개키를 보면 대부분 요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키를 랜덤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키는 65537 딱 고정 해서 써요. n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인증서의 n들은 다 다른 n을 써요. 근데 2는 다 똑같은 65537을 쓸 수 있어요. 3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C 이퀄 M의 3승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가 간단한 값이면은 M을 추측해서 3번 곱해봐요. 그러면 이게 C가 되면 M이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를 썼을 때에는 전사 공격이라는 거를 걱정을 해야 돼요. 전사 공격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만약에 작은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뭐 2를 암호화했다. 그럼 3승했다. 이 결과 뭐예요? 8이에요. 그럼 8을 보면 이 평문이 1이구나. 2이구나. 1이면 1이에요. 이건 어떤 경우든지. 1이라는 데이터를 암호하면 결과는 1이 돼요. 이 방식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패딩을 하는데 이 패딩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값이 이렇게 적거나 뭐 이 그 공개키가 작으면은 전사 공격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M이 아무리 작다 해도 이 M을 2048이다 N이 그러면은 2048 비트 정도로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켜서 암호화를 해요. 그게 이 방법입니다. OAEP라는 건 M이 작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그 값 그대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확장을 합니다. 랜덤하게 확장을 시켜서 n과 비슷한 크기를 만들어서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3을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3을 써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OAE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이 결과, 요 ST를 합친 값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요? n과 n보다는 작지만 그 크기는 비슷한 크기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2가 3이 돼도 또는 m이 1, 2 또는 뭐 저렇게 작은 값이 돼도 안전성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OAEP라는 패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대수가 있는데 이산대수는 아까 설명드린 군이 필요해요. 이런 군. 근데 이 군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매우 큰 군이 필요한데 P가 한 2048비트 정도 되는 소수. 그러면 이 ZP 스타가 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P-1까지가 군의 원소가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생성자가 있어요. 생성자는 요거를 뭐 계속 승하면은 P-1까지 가면 요 값들을 다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군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대수 문제는 y 이퀄 gx 모두 p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은 y를 주고 g를 주고 p를 여러분들한테 주더라도 뭘 계산 못해요? 이산대수 문제는 이 x를 계산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1, 2, 3 해볼 수는 있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알고리즘도 존재하는데 그 알고리즘도 아까 봤던 그 인수분해 문제처럼 다
익스포넨셜 알고리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에 의존하는 게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그 구는 좀 더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 그냥 합시다. 그래서 ZP스타에서 X라는 값을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G 생성자, 결정되어 있는 요 생성자에서 X승을 해서 Y를 계산해요. 그리고 Y가 내 공개키다 라고 공개를 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Y를 공개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M이다. 그러면은 요걸 계산합니다. 랜덤한 R 하나를 선택을 해서 G에 R승을 하고 내 공개키에 Y에 R승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M을 곱해요. 그러면 이 M을 계산하려면 요거를 제거해야 되죠. Y의 R승을. 그럼 제거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앞에 있는 거를 G의 R을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뭘 알아요? 요 X를 알죠. 요 X를 알아요. 그럼 여기다 X승을 해요. 그럼 얘는 G의 RX승이 돼요. 얘는 뭐랑 같아? Y의 R승은 G의 X의 R승이니까 G의 X의 R승이죠. 똑같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모드 P이면 모드 P에서 얘의 역원을 구합니다. 역원을 구해요. 역원을 구하고 역원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원을 구한 다음에 B에다가 곱해주면 요 두 개가 상쇄가 돼서 M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엘가마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G의 R승하고 요거는 AES로 암호해서 G의 R승과 AES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줘요. 그럼 상대방은 요 G의 R승에다가 X승을 하고 요 값을 해시해가지고 K를 구한 다음에 K로 메시지를 풀어요. 그러니까 실제 메시지는 엘가마로 암호하지 않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그 대칭 알고리즘을 암호할 때 썼던 키는 그 일회용 키는 이제 엘가마로 암호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대수 방식. 근데 얘는 공개키로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지만 똑같은 방법을 써서 개인 키로는 암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RSA는 공개키로도 암호하고 개인 키로도 암호할 수 있는데 엘가마 요 방법은 공개키로는 암호할 수 있어도 개인 키로는 암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반대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산대수 기반 방법은 엘가마가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 키로 암호하는 방법은 없다. 그걸 알아두시고 RSA 전자 서명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RSA로 암호할 때는 공개키로 암호하는 건데 전자 서명할 때는 메시지를 D로 암호해요. 그럼 확인은 E로 복호화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M이 1이면 1을 D승하면 1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M1의 D승, M2의 D승이 있으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요거는 M1과 M2의 D승을 한 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사용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암호할 때는 OAP라는 걸 썼는데
그 서명할 때는 PSS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메시지를 암호할 때 M에 D승하지 않고 HM에 D승을 하게 됩니다. 해시 써서 한다는 거죠. M이 아무리 길어도 해시하면 해시는 SHA-1 쓰면 160비트잖아요. 그럼 요만큼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서 D승하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요 160비트를 2048비트로 확장을 해요. OAP처럼. OAP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작은 값을 그대로 암호하지 않고 N과 비슷한 크기로 늘려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보통 전자 서명할 때 메시지 자체를 쓰지 않고 메시지에 해시 값을 쓰고, 해시 값을 쓰는데 해시 값은 되게 작기 때문에 그 N과 비교했을 때는 작은 값이기 때문에 RS의 특성상 그렇게 작은 값을 그대로 암호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늘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리냐?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그 수학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늘려가지고 암호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엘가마 전자소명은 전혀 다르게 형태가 돼요. 그 아까 봤던 암호하고는 유사성이 없어요. 전혀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뭐에 의존해요? 뭐에 의존해요? 이산대수 문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시를 할 때 M을 해시를 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얘는 암호할 때 X를 사용하고요. 확인할 때 얘는 Y를 써요. 공개 키를 써요. 당연하겠죠. 메시지를 서명할 때는 개인 키를 써야 되겠고, 개인 키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과정에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겠고, 또 여기 보면 W라는 걸 써요. W. 그러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이 부분은 같아지겠죠. 사용하는 X는 같아지겠죠. 같은 서명자면. 뭐가 또 하지만 뭐가 달라져요? 얘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마는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 왜? 매번 할 때마다 어떤 랜덤 값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개인 키로 서명하더라도 결과값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엘가마 전자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뭐 여기에 들어간 수학까지 자세히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